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알랑 생 막시맹을 헐값에 팔지 않을 생각이다. 영국 풋볼 런던은 4일 이하 한국 시간 파비오 파라티치 토트넘 단장은 이번 여름 생 막시맹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생 막시맹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큰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생 막시맹은 영입될 수만 있다면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유형이다. 현재 토트넘은 중원과 공격진에서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이 부족하다. 무사 덴벨레가 떠난 직후 그런 역할을 담당해줄 선수가 사라졌다. 루카스 모우라는 드리블에 기복이 있고 데얀 쿨루셉스키가 자리 잡은 뒤로 조금씩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측면에 국한되는 스타일이다. 그에 비해 생 막시맹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장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일이다. 문전 앞에서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여전하지만 수비진을 헤집는 능력은 대단하다. 드리블로만 한정한다면 프리미어리그, EPL 최상위권이다. 이번 시즌 경기당 돌파 4.8회를 기록했고 유럽 5대 리그 한정 최다 드리블 성공 기록 보유자다. 스티븐 베르바인의 이탈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부족해진 공격진 숫자를 더해줄 수 있을 뿐더러 손흥민, 쿨루셉스키와는 완벽히 다른 유형이기에 공격진의 색채를 더해줄 수 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게 쏠린 수비진의 시선도 분산해줄 수 있다. 생 막시맹은 좌측 윙포워드로 많이 뛰지만 필요할 때에는 우측 윙포워드도 가능하다. 토트넘이 생 막시맹을 노린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걱정거리는 성사 여부였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제 재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구단이고 계약 기간도 아직 4년이나 남아있다. 걱정은 현실이 됐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6일 이번 여름 뉴캐슬은 5천만 파운드, 약 781억 원, 위 제한이 온다면 생 막시맹을 팔아야 한다고 전했다. 토트넘이 이번 여름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주전급 자원이 아닌 선수의 5천만 파운드를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콘테 감독이 최소 6명 이상의 영입을 원하기 때문이다. 뉴캐슬이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생 막시맹 영입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 해리 케인에 이어 거물급 공격수를 데려오려 한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옛 제자인 로메루 루카쿠, 첼시, 다. 영국 매체 더선은 지난 5일 현지 시간 보도에서 루카쿠가 토트넘 핵심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루카쿠 합류를 위해 구단을 설득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루카쿠는 지난 2021년 여름 9,750만 파운드, 약 1,530억 원, 이적료를 기록하며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44경기 15골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전 소속팀 인터밀란 복귀 희망 인터뷰로 첼시의 미움을 샀다. 토트넘은 루카쿠의 원톱 자리에 해리 케인이 있다. 케인은 언제든 이적 가능성이 있고 케인의 백업이 절실한 만큼 루카쿠는 매력적인 카드다. 또한 손흥민이라는 든든한 존재군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루카쿠는 토트넘 외에도 바이에른 뮌헨, FC 바르셀로나에 관심을 받고 있다. 리버풀 FC가 공격진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94골을 기록했다. 1위 맨시티, 99에 비해 5골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전방의 힘이 강하다는 뜻인데 핵심은 단연 사디오 마네, 30와 모하메드 살라, 30이었다. 로베르토 피르미누까지 가세의 마누라 라인이라 불렸는데 두 선수의 역할인 대단했다. 마네는 지난 시즌 16골을 터뜨렸고 살라는 23골로 손흥민과 함께 득점왕에 올랐다. 특히 피르미누가 부진한 상황에서 살라와 마네 모두 최전방과 측면을 오고 가며 물오른 기량을 자랑했다. 하지만 리버풀이 핵심 공격수 둘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먼저 마네의 경우 이번 여름에 이적이 유력하다. 마네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다. 세네갈 대표팀에 합류한 마네는 직접 리버풀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적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뮌헨은 마네 영입을 위해 이적료를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은 이번 여름에 마네를 팔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에 자유계약, FA로 이적료 없이 마네를 잃게 될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네와 마찬가지로 살라도 남은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살라는 리버풀과 재계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러 오퍼가 들어오고 있다.
FC 바르셀로나가 그중 한 팀이다. 지난 5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바르셀로나가 내년 여름에 살라를 FA로 영입하길 원한다라고 전했다. 리버풀은 지난 겨울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했고 디오구 조타도 공격진에 있지만 두 선수를 잃을 경우 공격진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다윈 누니에스, SL 벤피카, 가 영입 후보에 등장하기도 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했던 앙헬 디 마리아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게 됐다. 스페인 이적 시장 전문가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6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는 디마리아와 직접 접촉했다. 협상은 진행됐으며 바르셀로나는 이적을 완료하기를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디마리아는 CA 로사리오 센트랄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벤피카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를 밟게 됐다. 당시 포르투갈 무대를 정복한 디마리아의 다음 행선지는 레알이었다. 레알에서 재능을 꽃피웠다. 디마리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메스트 웨질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레알의 공격을 이끌었고 주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어시스트 스탯을 많이 쌓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부임 이후 기량이 더욱 성장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부임 이후 윙어로만 뛰었던 디마리아를 하프 스페이스의 메잘라 역할을 부여했고 장점을 더욱 극대화했다. 해당 시즌 디마리아는 모든 대회 52경기를 뛰어 11골 22도움을 올렸고 월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높은 주급 탓에 결국 레알을 떠나게 됐다. 디마리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쳐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했고 PSG에서도 7시즌을 뛰며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와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나게 되면서 PSG와 계약이 종료돼 팀을 떠나게 됐다. 새로운 행선지로 떠오른 팀은 유벤투스였다. 유럽 다수의 언론들은 디마리아가 유벤투스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했다. 모레토 기자는 디마리아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바르셀로나는 그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두 달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벤투스는 아직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를 위기에 놓였다라고 밝혔다.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벌 구단이다. 레알에서 뛴 경험이 있는 디마리아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팀 간의 이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루이스 피구는 2000년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이적했다. 브라질 축구 황제 호나우두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뛰다 인터밀란을 거쳐 레알 유니폼을 입은 바 있다.